두 번째 영상입니다. 242쪽이요. 자, 맨 위에입니다. 그 정책평가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죠. 정책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사전평가와 진행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자, 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분된다. 자, 이 형성평가는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 기말고사 같은 게 총괄평가의 개념입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총괄평가는 이제 마지막에 다 통틀어서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형성평가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어떤 입학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뭐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래 가지고 뭐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4학년쯤 되면은 이제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총괄평가의 개념인 거고, 신입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딱 하자마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뭐 딱 시작하자마자 첫 강의를 딱 끝나자마자 자, 여러분들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적어 주십시오. 또는 앞으로 시작할 강의에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그게 형성평가 개념이에요. 그래야 그걸 모아서 강의를 할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 뭐 자격증, 뭐 아니면 뭐 취업,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체에 대한 구분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거요. 내부 평가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자체 평가와 다른 구성원이 하는 평가를 포괄한다. 반면 외부 평가는 자, 제3의 기관이나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체 평가는 그냥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야, 우리 한 1년 동안 했던 것을 점검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외부 평가는 전혀 조직과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 동시에 다 합니다. 자체 평가 끝내고 외부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두 개 동시에 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를 보면은, 강의 자료 맨 위에 보통 정책을 이제 놓고 보면은 집행하기 전을 정책 분석이라고 하고,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책 분석 그리고 정책 평가,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행하기 전에는 분석, 집행이 끝난 다음엔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요. 243쪽에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산출평가라고 하죠. 자, 이거는 가장 단기간에 나타나고 측정하기가 쉬운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소방 정책론을 듣는 분이 50명이에요. 50명이 무사히 종강을 할 거예요. 산출 50명. 제일 쉽잖아요. 단기간에 관찰 가능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소방 정책, 행정법까지 강의를 하니까 50 더하기 50, 100명. 두 과목에 100명이 이수를 했다. 산출평가. 자, 성과평가요. 성과평가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정책 성과는 이제 정책 산출, 그러니까 산출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 약간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방정책론이라는 과목을 들어서 자, 소방관 시험의 문제를 정말 더 잘 맞췄는지, 소방행정법이라는 수업을 들어서 소방행정법이라는 시험 문제를 더 잘 맞췄는지,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조금 더 성과라는 거는 실질적인 결과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뭐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확 바뀌었다던가, 아니면은 무엇을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던가, 이게 좀 내용이 좀 있는 결과가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영향평가인데 제일 대표적인 영향평가가 이제 환경 영향평가, 뭐 교통 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243쪽에 아래 세 번째 줄, 정책 영향은 정책 산출보다도 더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가장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환경 영향 평가. 지금 한 게 10년 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20년 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을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주변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제일 단순한 거 산출, 그 다음 성과, 그 다음 영향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다 그러면은 산출과 성과, 특히 성과에 많은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온라인 교육 하잖아요. 자, 온라인 교육 하잖아요, 지금요. 자, 지금 저는 1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소방 정책이나 소방 행정법을 더 어떤 뭐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든가, 실제로 소방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소방 사업을 한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딱 결과로,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성과예요. 그냥, 이 수업을 한 과목에 50명, 또 한 과목에 50명. 자, 김영재라는 사람이 강의를 해서 100명이 들었다. 이거는 산출이에요. 그래서 성과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는 더 어려워요. 영향평가 조금 더 어려워요. 특히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좀 잘 안 맞고요.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평가할 때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일단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국민 입장에서는 대응성.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왜 이렇게 뭐 결과가 궁금한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대국민들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들, 뭐 제가 어저께 보니까 공항 건설하는 거, 신공항 건설 때문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중요하죠. 대응성이요. 왜 결과가 나는 승복 못하겠다. 뭐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이 대응성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성이 어떻게 이 대응성도 달라지고 공정성, 불공정하다. 왜 결정이 그렇게 됐냐. 뭐 난리가 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정책 평가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